현장에 계신 참석자 여러분들은 착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APCTP 올해의 과학도서 저자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아시아태평양 이론물리센터의 윤정기입니다. 아시아태평양 이론물리센터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영어로는 약자로 줄여서 APCTP라고 하는데요. 물리를 포기한 자라는 뜻의 물포자, 재 때문에 물리 포기라는 재물포. 이처럼 물리 기피 현상이 심해지는 요즘 이론 물리를 연구하는 센터라는 것이 여러분께는 다소 생소하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이론 물리학자가 누가 있을까요? 혹시 저기 학생분 아시는 이론 물리학자가 누가 있을까요? 아인슈타인이 누구나 알고 계신 아인슈타인이 바로 이론 물리학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유명한 소설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소설의 이휘소 박사님께서도 이론 물리학자입니다. 그리고 젊으신 분들은 아마 미국 드라마의 빅뱅 이론의 쉘든을 떠올리시면 될 겁니다. 저희 APCTP는 APEC 소속의 연구소로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이론물리학자들의 협력과 교류를 지원하고, 또 APCTP 소속의 이론물리학자들은 우수한 연구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도 APCTP의 주니어 리서치 그룹을 이끌고 있는 리더로서 현재는 블랙홀과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간을 연구하고 있는 이론물리학자입니다. 하지만 APCTP는 이론물리만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과 문화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과학문화위원회를 만들어서 대중과 함께하는 과학대중화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과학문화위원회에서는 매년 10권의 책을 우수한 과학도서를 선정하여 선정된 10권의 과학도서에 대해서 올해의 과학도서 저자 강연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포항 지역의 도서관에서 포항 시민 여러분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갖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생물학자 멀린 쉘드레이크의 작은 것들이 만드는 거대한 세계라는 책에 대한 과학 강연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은 무엇일까요? 정말 쉬운 문제입니다. 요 앞에 계신 분. 네, 맞습니다. 2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 세상은 1 더하기 1이라는 단순한 1 더하기 1이 2라는 단순한 합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곤 합니다. 예컨대 우리 인간들은 단순한 단백질과 지방의 합 그 이상의 것을 보여준다는 것을 부정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이 책은 우리가 썩은 음식물에서만 보았던 곰팡이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경이롭고 거대한 세계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오늘은 이 책의 한국어 번역을 감수하신 국립농업과학원의 홍승범 박사님을 모시고 지구의 청소부이자 생태계의 지휘자인 곰팡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자이신 홍승범 박사님께서는 국립농업과학원의 KACC라고 불리는 농업미생물은행에서 곰팡이 자원 관리에 대한 연구를 해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균학회, 한국식물병리학회, 대한의진균학회, ICPA 분류위원회 등의 다양한 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강연에 앞서 한 가지 공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연이 끝난 뒤에 현장에 계신 참석자 여러분들과 온라인에 계신 참석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받을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질문하신 분 중에 5분을 선정하여 이 책, 즉 작은 것이 만드는 거대한 세계를 드릴 예정이니 강연을 하신 동안 질문을 생각해 두시거나 온라인 참석자분들께서는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홍승복 박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곰팡이의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 박사님 소개 감사드립니다. 잘 들리시죠? 예, 저는 오늘 곰팡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곰팡이 하면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곰팡이들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화장실에 세면대가 있고 세면대를 붙이는 이렇게 실리콘이 있고 그 실리콘에 이렇게 이제 곰팡이가 자라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실에 창틀에도 보면은 이렇게 곰팡이들이 많이 피고 있습니다. 왼쪽의 사진은 저희 집 장롱 모서리에 핀 곰팡이가 되겠습니다. 저희 집이 1801호라서 가장 아파트 외벽에 있거든요. 외벽에 있고 이 외벽과 이 장롱이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어서 겨울이면은 바깥의 찬 기온하고 실내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지점에서 이렇게 응축수가 생기고 그 응축수에 이렇게 곰팡이가 자라게 되고 그 곰팡이가 이렇게 옷에까지 이렇게 번지게 됩니다. 이렇게 곰팡이가 발생하면은 저희 집 사람은 걱정이 태산이죠. 걱정이 많고 또 아파트에 하사 보조를 신청한다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때 저는 그 어려움에 이제 동조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생겼다 하면서 속으로는 만몇의 미소를 짓고 있죠. 예, 그다음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이 곰팡이는 오징어채라고 하죠. 진미채라고 하는 진미채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곰팡이가 핀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가 한 3, 4년 전에 동료들과 이제 지리산을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지리산 여행을 가서 지리산을 이제 등산을 하고 나서 다음에 이제 지리산 바로 밑에 있는 민박집에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맥주를 한잔 하려고 하는데 맥주 안주로 사온 진미채 이렇게 이제 곰팡이가 핀 겁니다. 제가 사왔으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제대로 이제 사오지 이런 걸 사왔냐고 타박을 할 때 제가 나름대로 또 곰팡이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곰팡이를 자세히 보니까 이 곰팡이는 먹어도 큰 문제가 안 되는 그런 곰팡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 곰팡이를 먹었죠. 먹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제 먹을 수 있는 곰팡이다 먹어봐라. 그런 식으로 해서 위기를 모면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 이 곰팡이는 이제 좁쌀 곰팡이라는 곰팡이인데 이 좁쌀 곰팡이는 여러분들 가쪼우부시 우동 아시죠, 그죠? 가쪼우부시 우동을 만드는 그 곰팡이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름대로 이제 20년 이상을 이제 곰팡이를 했기 때문에 이 곰팡이가 먹어도 문제가 있다 없다 어느 정도 판단이 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상황에 저처럼 용감하게 곰팡이를 드시면은 피해를 보실 수도 있으니 가급적이면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곰팡이들은 가구에 피어서 청소로 제거를 해야 되든지 아니면 식품에 피어서 이를 없애야 되는 대상입니다. 없애야 되는 대상인데 이 작은 것들이 만든 거대한 세계라는 이 멀린 셸드레이크라는 이 곰팡이 박사님은 이 곰팡이가 지구의 생태계를 움직이는 아주 귀한 생명체이고 이 곰팡이들이 거대한 세계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책은 사실상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책은 아닙니다. 이 책은 상당히 대학교에서 미생물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배울 수준이 아주 수준이 있는 책인데 이 저자가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역사라든가 인문과학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서 매우 쉽게 이제 쓴 책이 이 책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이 책이 되겠고요. 이 책이 되겠고 이 책은 과학 전문 번역가 선생님인 김원영 선생님께서 아주 우리나라 말로 쉽게 번역을 했고 저는 이 책에서
주로 이제 곰팡이 쪽의 용어들하고 다음에 그 곰팡이의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라틴 학명이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들을 갖다가 국어화하는 작업을 참석을 했습니다.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감수로 이렇게 참여할까를 말까 고민할 때 저도 조금 고민을 했었습니다. 고민을 했었는데 이 책 서문에 보면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with gratitude to the fungi from which I have learned 이런 어떤 서문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내가 많은 것을 배운 곰팡이에 감사함이라는 이렇게 첫 장에 이 문구가 나옵니다. 이 문구가 나오는데 저도 역시 제가 95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곰팡이 큐레이터라는 명함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8년 동안에 곰팡이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고 이제는 제가 이제 곰팡이를 위해서 이렇게 그 사회에 알릴 시간이다. 그런 마음으로 이 책에 참석을 하게 되었고 오늘 강의에도 이렇게 이제 참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소개를 드리면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농촌진흥청 농업미생물은행이 이제 코리안 에그리컬처럴 컬처 컬렉션에서 KACC라고 하거든요. KACC에서 곰팡이 큐레이터를 하고 있습니다. 큐레이터 하니까 좀 고상해 보이죠, 그죠? 그건 사실 별거 아닙니다. 사실은 그냥 곰팡이 자원을 수집을 하고 이걸 이제 저장했다가 필요한 사람이 요청을 하면 대학에서 요청을 하든 기업에서 요청을 하든 요청하면 제가 제공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곰팡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곰팡이 쪽으로 이제 학위 논문을 했는데 제 박사학위 논문은 이제 아스페르길루스라는 곰팡이인데 이 곰팡이는 메주를 만들고 장을 만들고 술을 만드는 곰팡이. 이 곰팡이로 제가 학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이렇게 메주 곰팡이 연구를 하고 누룩 곰팡이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곰팡이를 연구하는 학회가 한국균학회가 있습니다. 한국균학회에서 균학용어심의위원장을 작년까지 맡았었고요. 또 이 곰팡이가 또 사실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게 식물의 병을 일으킵니다. 식물의 병을 일으켜서 제가 식물의 병을 갖다가 연구하는 학회가 우리나라에서 한국식물병리학회예요. 한국식물병리학회에서 제가 병명심의위원장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책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이 호락호락한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 책의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한 곰팡이의 기본 지식을 먼저 좀 말씀드리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책을 읽기가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팡이가 뭐고 곰팡이는 어떻게 먹고 살고 다음에 곰팡이가 어떤 물질을 생산을 하는지를 먼저 제가 오히려 여기에 한 3분의 2 정도의 시간을 투자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을 이 책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곰팡이는 뭐냐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곰팡이는 이렇게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는 이 엄지에 습기가 높은데 이렇게 펴서 우리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귀찮게 하는 그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고 곰팡이라는 용어도 곰피다하고 앙이하고 합성어로 되어 있어요. 곰피다는 말은 곰 삭다는 말하고 같은 것처럼 어떤 물체들이 이제 그 삭다 또는 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곰팡이라는 용어 자체가 곰피는 곰삭히는 작은 생명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곰피는 작은 생물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구상에는 약 200만 종의 생물이 있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00만 종의 있는데 이 200만 종의 생물을 학자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히테크라는 학자는 5개, 우리가 이제 생물을 배우면 개, 문각, 목과 속종을 배우잖아요. 그죠? 5개, 또 5개의 왕국이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생물을 이렇게 이제 5개의 킹덤으로 이렇게 5개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그 중에서 이제 맨 아래를 구성하는 게 세균이 이제 원핵생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4개의 개가 이제 진핵생물을 구성하는데 이 진핵생물을 구성하는 주요 멤버가 뭔가 하면은 동물, 다음에 식물, 곰팡이입니다. 그만큼 곰팡이는 전체 지구상에서 5개의 그룹 중에서 3위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그룹이에요. 종수로 보면은 동물이 이제 한 150만 종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식물이 30만 종이 되고 곰팡이가
15만 종. 나머지가 다 합쳐서 5만 종. 그 정도로 곰팡이가 중요한 부분이고, 이 곰팡이의 중요성 때문에 중국에서는 곰팡이를 동물, 식물에 버금간다고 해서 이렇게 준물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곰팡이가 생물학적으로는 상당히 큰 그룹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곰팡이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생물 5개설을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 실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생물학 시간에 배우는 생물은 현재는 지금 생물 7개설을 아마 생물학 시간에 배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원생 생물이 이제 원생 동물하고 유색 조류하고 두 개가 더 그 이후에 나눠졌고, 원핵 생물이 이제 세균하고 고균하고 이렇게 더 나눠졌다는 걸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